여러분 반갑습니다. 누룩박사 인사드립니다. 자, 제가 일전에 예고해 드렸던 대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누룩박사 발효 특강을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오늘 제 1강의 주제는 전통주 압력솥으로 한 번에 끝내기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압력솥입니다. 이게 지금 스테인리스 재질이고요. 20인용 압력솥이에요. 안에 용적은, 부피는 11리터가 됩니다. 이 압력솥을 활용하면 고두밥을 찔 경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마른 쌀을, 불리지 않은 마른 쌀을 바로 찔 경우에 2kg에서 4kg까지 찔 수가 있고요. 불린 쌀로 마른 고두밥을 찔 경우에는 4kg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우선 오늘 주제가 전통주, 누구나 어렵게 생각하는 전통주가 어렵지 않다는 것, 또 제가 누룩박사가 늘 주장하는 대로 간결한 것이 아름답고 쉬워야 오래간다라는 그 소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분이든 요 강의 한 분만 들으시면 누구든지 맛있는 전통주를 담으실 수 있다는 확신에 찬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인용 스테인리스 압력솥입니다. 하이커머스 S라는 브랜드인데요. 제가 요거를 소개해 드린 이유는 요 정도 크기에 고두밥도 짓고 매주 쓸 때 콩도 삶고 삼계탕도 해먹고 등등 요리할 때도 쓰고 다용도로 쓰면서도 대략 2kg 정도 직접 여기서 술 담을 수 있는 압력솥이 이 제품이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것 같고요. 기능도 좋은 것 같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술을 빚기 위해서는 쌀을 씻어서 고두밥을 쪄야 됩니다. 일컬어서 백세, 세미, 침지, 증자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고두밥을 찔 때 물에 불렸다 깨끗이 씻은 다음에 물에 4시간에서 8시간 정도 불렸다가 물기를 뺀 다음에 찜기에 올려서 찌거나 시루에 올려 쪘어요. 근데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또 찌는 과정도 화력이 좋지 않으면, 예전엔 장작불을 사용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고 화력 조절이 가능했지만 지금 대부분 가정에서 LP나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화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두밥 품질이 좋지 않은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요.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 또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고 압력솥을 활용해서 고두밥을 찌면 여러 가지 특장점이 있습니다. 그건 추후로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느 학습이 됐던 직접 해보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특강 제1강의 주제로 전통주 압력솥으로 한 번에 끝내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게 된 이유가,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해보시라는 거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거 해본 중에 한 번도 실패하신 분이 없어요. 그럼 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솥에는 이게 지금 고두밥만 찔 것이 아니고 이 솥 하나로 말 그대로 압력솥 하나에서 고두밥도 찌고 술까지 완성하는 것까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건 찹쌀입니다. 찹쌀, 마른 찹쌀 2kg입니다. 마른 찹쌀 2kg를 그대로, 다른 설거지거리를 줄이는 게 좀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압력솥에 넣었습니다. 넣은 다음에요, 자, 싱크대에서 바로 물을 부어줍니다. 자, 물 이렇게 부어지죠. 부어지면 우선 제일 먼저 물기를 머금어야 잘 씻어지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헹궈 주십니다. 네, 됐습니다. 물이 충분히 받아졌고 헹궈졌으면 양손으로, 쌀을 씻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가장 과학적인 원리로 가장 쉽고 편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양손으로 쌀 잡고 비벼주는 거예요. 물속에서. 이게 되면 마찰력 때문에, 쌀 알갱이와 알갱이에서는 마찰력 때문에, 보세요, 골고루 잡히는 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해서 이렇게 비벼주는 겁니다. 너무 세게 부으면 쌀 알갱이가 부서질 수가 있어요. 쌀 알갱이가 부서지면 술의 품질이 안 좋기 때문에 쌀 알갱이 부서지지 않고 서로 살짝 부비부비 할 정도로, 비벼지는 정도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다 골고루 다 비볐다 싶으면
물을 버립니다. 한번 저기다가 보냈으면 다시 물을 받습니다. 지금 물을 받을 때는 처음에 쌀을 씻기 위해서, 쌀을 씻는 목적은 도정된 쌀알 표면에 있는 속겨층, 그러니까 거기에 단백질, 지질 등 여러가지 성분들이 있는, 섬유질 등등이 있는데 그거를 최대한 깨끗이 제거해주기 위해서 씻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하실 때 물을 넉넉하게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물을 받았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같은 과정을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어때요? 아까 처음보다 많이 맑아졌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씻다 보면 굉장히 힘이 드는데요. 이렇게 쌀 알갱이와 알갱이가 서로 부비부비 마찰이 되도록 해주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가장 효율적으로 쌀을 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을, 근데 요 물은 웬만하면 요리하시는 분은 버리지 마시고요. 찌개 끓일 때, 쌀뜨물은 찌개 끓일 때 또는 생선 잡내 제거해 줄 때, 비린내죠. 비린내 잡내 제거해 줄 때, 또 뭐 한약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약재 법제할 때, 하수니 뭐 이런 거 법제할 때 쓰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숭늉을 만들 때 밥을 하시고 나서 약간 그 누룽지를 늘게 해서 숭늉을 하실 때 그냥 하지 마시고요. 그냥 맹물 붓는 것보다 쌀뜨물을 부어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텁텁하니 꼭 아주 두유나 우유 마시는 것처럼 구수한 느낌도 있고요. 굉장히 몸에도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아들 사용하기 때문에 받아둔 게 있어서 그냥 버리지만 활용하시고 싶은 분들은 계속 활용하시면 돼요. 또는 쌀뜨물 좀 모아놨다가, 저희는 그걸 활용하지 않습니다만 이해하시는 분들은 많이 활용하시죠. 이렇게 발효를 해서 쓰셔도 되고, 침전물을 모아뒀다가 그거로 세안을 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번거로워서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옛날 문헌에 보면 이 쌀을 씻는 걸 백세라고 했어요. 100백자에다가 씻을 세자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꼭 100번을 씻어야 된다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100백자가 이게 숫자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씻어준다. 그러니까 여기서 백세 해준다, 쌀을 씻어준다, 양조형, 술 만들기 위한 술돈용 술을 씻어줄 때는 백세를 해주라고 하는데, 백세라는 걸 정확히 말씀드리면 계속 씻어서 뿌연 쌀뜨물이 안 나올 때까지 씻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에 영향을 줄 건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쌀을 물에 불렸다 하는 방법이고, 마른 쌀을 바로 씻어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품이 줄어요. 신경 쓸 것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쌀을 처리해서 고두밥 찌는 과정을 짧은 시간 안에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이 과정은 제가 평상시에 술을 들릴 때 양이 많고 작고를 떠나서 술을 들릴 때 고두밥을 찌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드린 겁니다. 저는 한 15년 전부터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이 압력솥을 활용하게 된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었고, 또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차근차근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게 쌤이 씻는 거기 때문에 씻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단 2번 정도를 헹궈냈는데 굉장히 물이 맑아졌죠. 두세 번만 이렇게 맑아집니다. 이 상태에서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어려우면 힘들어서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보이시나요? 이렇게 수도 꼭지를 이용해서 잠시만요. 손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데 화면이 보이나? 이렇게 해서 개수대에서 직접 위쪽부터 수도 꼭지를 대고 직접 물을 흘려주세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면서 여기 있던 뜨물들이 쌀뜨물들 내지 이물질이 전부 다 헹궈지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쌀 씻는 과정은 말 그대로 지금 실시간으로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몇 분 안 걸리는 거 시간 재보시면 아실 거예요. 불과 몇 분 걸리지 않아도 쌀 2kg 정도 찌는 건 금방 찌게 됩니다. 세미하는 건 금방 세미 씻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저게 찹쌀인데요. 찹쌀 2kg로 담으면 술 양이 대략 4리터 안팎이 나옵니다. 그걸 원주라고 하는데 처음에 걸렀을 때 4리터 안팎이 나와요. 발효 정도에 따라서 어떤 체조, 그러니까 술을 발효시키는 시간에 따라서 양에 약간 출입이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약 4리터, 이 방식으로 하면 4리터의 술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시는 것처럼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보이시나요? 굉장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다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옛날에는 100세라고 했는데 도정기술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도정기술이 좋기 때문에 보통 10분도미를 많이 유통을 시키다 보니까, 그리고 기계도 그렇고 기술도 좋아져서 그렇게 잡티나 쌀뜨물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으면은요, 이제 이때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물량이 여기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물량도 가장 좋은 거는 처음에 마른 쌀의 무게를 계량한 다음에 물을 씻고 이렇게 쌀을 씻어주고 나서 물기를 쭉 빼준 다음에 무게를 남는 확실한데 일일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번거롭기 때문에 말로는 되는데 되질 않으니까 그냥 가정에서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있는 그대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다가 채망, 얼개미를 하나 놓으세요. 놓으시고, 이거 놓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보세요. 이렇게 물을 따라 주다 보면 쌀이 내려가죠. 이렇게 버리면 안 되니까. 아까운 쌀이잖아요. 귀한 쌀인데 이게 버리면 안 되죠. 천지의 기운이 농축되어 있는 자연이 생명이 농축된 쌀. 이렇게 이 정도까지 이렇게 따랐을 때 이렇게 보이시죠? 이 정도에서 물이 안 나올 정도, 완전히 쏟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번거로워집니다. 요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다시 갑니다. 됐죠? 이 상태에서 이대로 털어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 쌀이 하나도 안 남은 게 됐어요. 이제 헹궈서 놔두면 설거지 끝난 거고요. 요 상태면 1차적으로 이제 쌀 씻는 거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손으로 가지런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여기다가 고두밥집을 반물을 넣습니다. 반물을 넣는 양은 지금 찹쌀이 2kg, 마른 쌀 2kg이기 때문에 2kg일 때는 1.7리터를 넣습니다. 물량만 보여드리고 제가 세팅을 해서 직접 고두밥 찢는 거를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고두밥 찢는 거, 압력솥으로 고두밥 찢는 과정을 그대로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중간에 요건 어쩔 수 없이, 이게 딱 우리 사용하는 계량컵인데, 어느 컵이 있든 계량컵 연연하지 않으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 1.7리터라고 이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눈금을 다 재놓은 건데 1.7리터. 왜냐면 요게 1.7리터는 2kg 사용할 때, 여기 3.2리터는 4kg를 찔 때 쓰는 반물 양이에요. 이렇게 딱 계량컵이 됐던 일반 컵이 됐던 적절한, 늘 사용하시기 편한, 내가 주로 사용하는 용기에다가 표시를 해 놓으면 굳이 계량하지 않아도, 자, 됐습니다. 그러면 물높이를 잘 보세요. 여기 물높이를 잘 보시면 여기요,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계량컵이 없을 경우나 계량컵이 없는 상황에서 밥을 지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대략 요 솥의 지름, 요게 대략 한 30cm 안팎이 됩니다. 요 솥의 경우를 가정을 했을 때 물이 이 정도 1.5cm 정도 올라오더라. 요거를 늘 하시면서 숙달을 시켜야 되면 굳이
굳이 일일이 계량을 하지 않아도 딱 맞출 수가 있어요. 그게 경험인 거거든요. 예전 그 어머니들, 할머니들 밥 지실 때 보면 일일이 계량한 게 아니고 대략 봐서 눈으로 보면 척 보면 알았잖아요. 오래 하셔서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실 때 이건 정확한 게 좋으니까 그게 번거로우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량컵을 지금 2kg 짜리 때는 1.7L, 4kg 찔 때는 3.2L로 딱 계량을 해 놓으세요. 컵에다가 늘 쓰는 컵이나 용기에다가 하나 해 놓으면 딱 좋고요. 쌀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 2kg인데 쌀 2kg를 매번 저울로 달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용기 하나를 딱 만들어서 그 컵에다 딱 한 컵을 딱 뜨고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컵이 있다면 여기다 가득 채우고 이렇게 갈림으로, 갈림이라고 하죠. 이렇게 소복하게 담는 걸 고봉이라고 하고 갈림이라고 합니다. 갈림으로 딱 하면 1kg 되게 만들어 놔서 그걸로 퍼서 사용합니다. 그럼 굉장히 편해요. 자, 우선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됐으면 됐습니다. 대신 이거는 밥을 질 때 이대로 해서 그냥 놔두게 되면 얘들이 수분을 머금어서 이게 쌀이 계속 물기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밥 짓는 과정에서 오차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한 과정, 그러니까 처음에 마른 쌀 2kg를 붓고 물을 부어서 넉넉히 부어서 한번 양손으로 비벼준 다음에 헹궈내고 다시 또 한번 비벼준 다음에 헹궈난 다음에 물을 부어서 한번 헹구고 나서 수도꼭지를 대고 쭉 물을 따라서 버려서 맑아지면 물을 따라내고 밑에 채망, 얼개미를 가지고 따라내서 아까 보시는 과정처럼 여기다가 쌀만 넣어놓고 여기다가 1.7L를 넣은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할 일은 이제 밥을 쪄야 되겠죠. 밥을 쪄야 되기 때문에 고두밥을 찌는데 보시면 압력솥 있죠. 여기 보시면 표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압력솥을 열고 닫는 방향 표시예요. 왜 이걸 해놓냐면 압력솥 같은 경우 보시면 이 안에 이렇게 패킹이 있죠. 패킹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 사용하거나 하면 이게 방향이 자꾸 바뀌거나 하면 새는 경우가 있어서 늘 일정하게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죠. 한쪽만 해놨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닫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닫으면 된다는 표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압력솥을 채워줍니다. 채워준 다음에 여기 신호추가 제대로 딱 장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압력 단추가 눌려서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렇게 눌려서 압력이 채워지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되면 고두밥을 지을 준비가 다 끝난 겁니다. 여기 좀 조명을 꺼야겠습니다. 너무 비치네. 이렇게 되면 준비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고두밥을 찔 건데 고두밥 찌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는데, 가스레인지나 주방용 기기가 화구 같은 경우는 메이커마다 차이가 있고 가스원, 여론이 되는 가스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표준이 필요하니까 누구나 대개 하나씩 가지고 있는 브루스터, 그러니까 휴대용 포터블 가스레인지를 사용해서 밥 짓는 거를 직접 지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포터블 가스레인지, 휴대용 가스레인지, 우리가 흔히 브루스터라고 하는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뭔가 표준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했는데 뭐가 잘 안 되더라. 10중 팔고 술을 빚다 보면 고두밥에서 잘못되는 경향이 80~9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안 됐을 때 원인을 되짚어서 프로파일을 해서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점이 필요한데, 기준점은 거의 완벽할 수는 없지만 늘 일정한 조건이 갖춰질 수 있는 기준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점으로 누구나 공통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조리도구 중에 하나인 브루스터 포터블 가스레인지를 이용해서 밥 짓는 걸 제가 일부러 하는 거고요. 실제로 해보면 화력 자체도 가정용 가스레인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 차원에서 이걸 사용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후에 제가 이거를 세팅을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세팅하고 뵐게요. 예,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럼 시작을 할게요. 우선 가스 불을 켜겠습니다. 처음에는 강불로 시작을 합니다. 강불 올렸고요. 타이머 시작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타이머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스레인지 불을 좀 우선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불 킨 거 이렇게 켜시면 되고요. 지금은 브루스타라고 불리고 있는 야외형 휴대용 가스레인지, 포터블 가스레인지로 하고 있고, 불은 보시는 것처럼 강불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압력솥에 찔 때, 지금 2kg를 찔 때는 이게 20인용이거든요. 그 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솥을 사용하는 이유, 여러 가지 장점, 흔히 얘기하는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는 건데요. 이 솥에 제가 굳이 이 솥을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자체가 스테인리스예요. 그다음에 그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 3중인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스테인리스 솥을 사용한 첫째 이유, 우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금속 재료 중에 가장 위생적인 건 뭐 틀림이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얘들이 알루미늄하고 틀려 추결 기능이 있어요. 열 전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열 보존이 잘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 말 그대로 전통주 압력솥을 한 번에 끝내기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듯이, 여기에서 고두밥을 씻어서, 아까 보셨죠? 직접 여기서 고두밥을 씻어서, 쌀을 씻어서 물을 빼준 다음에 그대로 물을 붓고 지금 밥을 지어서, 이 상태로 그대로 밥이 다 지어지면 여기다 누룩을 식힌 다음에 물 양조 용수, 술 빚는데 필요한 물과 누룩을 넣고 바로 여기서 발효조로 활용해서 술을 빚을 겁니다. 그때는 보시는, 좀 올려볼게요. 여기 요 신호추 있죠, 신호추. 그게 에어락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뭐 세상 둘도 없는 훌륭한 발효조 역할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솥을 보시면 양쪽 구조가 요쪽, 요 위쪽보다 아랫단, 바닥면이 이렇게 볼로가 배가 불러요, 아래쪽으로. 무슨 뜻이냐면 온기와 비슷한 모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열 효율이 굉장히 좋고요. 또 하나는 발효시킬 때 일자로 된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거의 이쪽에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원형으로 곡선이 져 있기 때문에 보면 이렇게 밑에가 넓고 위쪽으로 좁아지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효시킬 때 굉장히 유리하게 발효가 되는 특성이 있어서, 뭐 이 솥하고 이 메이커하고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교육을 할 때도 다 이 솥을 추천해드리고 이걸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브랜드니까 뭐 크게 다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요게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요즘 살림이 단촐해지다 보니까 이게 20인용인데 20인용 쓰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쓰는 게 압력솥을 두 개를 쓰고 있어요. 술 담을 때, 술 빚을 때 쌀을 찌거나 고두밥을 찌거나, 또는 매주 만들 때, 콩을 삶을 때도 전부 압력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20인용이고요. 그 다음에 식당용에서 쓰는 50인용짜리가 있어요. 그거는 애석하게도 이 스테인 제품은 없고 전부 알루미늄 양은 제품인데요. 대신 그건 그 열 보존력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통주물로 됐다고 하는데 굉장히 두께가 두꺼워서 그것도 쓸만합니다.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술을 빚는 데는 4kg까지 빚을 수 있고, 요거는 2kg까지 빚을 수가 있어요. 고두밥은 요거는 최대 4kg 찔 수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리는 식당용으로 나온 50인용 압력솥은 최대 8kg까지 진 고두밥, 마른 고두밥 다 찔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대 찔 수 있는 게 진 고두밥 4kg, 마른 고두밥 4kg, 공이 다 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지금 2kg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많이 찌면은 고두밥이 익는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게 되면 나중에 고두밥이 서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술을 망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우선 2kg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서 직접 술 담아 보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조금 더 숙련이 되시면 그때 이제 많은 양을 찌셔도 됩니다. 물론 여기 4kg 찔 때는 4kg는 여기 이거 가지고 술을 빚을 수가 없기 때문에 4kg를 찔 경우에는 뭐를 하셔야 된다? 별도의 발효통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저는 발효통으로 사용하는 게 저희 백년나무 발효공방이라는 밴드에 보면 자세히 소개를 해드렸지만, 크게 우리가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다 집에 있는 스텐 들통, 또는 그게 너무 부족하다 싶으면 보통 스텐 들통 같은 경우는 4kg 반말까지 담을 수가 있는데요. 그게 너무 부족하면 찾아보시면
10호짜리 식강이라는 게 있어요. 속칭 식강이라고 하는데 뭐 곰솥, 국통으로도 하고 통상적으로 뭐 식당 하시는 분은 식강이라고 하는데 10호짜리 식강을 구매하시면 대략 한 35에서 40리터 정도가 되는데 거기 같으면 한 말에서 한 말 반까지 충분히 담으실 수가 있습니다. 8kg에서 12kg. 12kg는 좀 무리이긴 한데 기술이 있는 분들은 12kg까지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은 분은 8kg까지는 무난하게 담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면 가정용에서 술 빚는 데는 최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흔히 장비빨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그거를 지향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자연 발효, 생활 발효, 생활 속에서 누구나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한 도구를 가지고 어느 발효 음식이든 다 만들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그 발효가 생활화가 되고 발효가 생활화가 돼야 우리나라의 우리 한민족의 위대한 그 문화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발효 음식 제조 기술 또는 발효 기술이 계속 발전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활 발효를 지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재료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걸 이용해서 누룩도 만들고 술도 빚고 매주, 식초, 그다음에 젓갈 등등 전부 다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대략 6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설명드리고 너무 지루하시니까 밥이 다 익을 무렵에 다시 이제 소개를 드릴게요. 이걸 하시게 되면 아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마른 찹쌀 2kg를 깨끗이 씻어서 여기다가 물 빼서 넣어준 다음에 찬물 1리터를 넣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여기 강불로 시작을 해서 가열을 시작하고요. 대략 총 가열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 솥의 경우 2kg를 사용했을 경우에 27분은 무조건 가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고두밥이 충분히 익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먹는 밥은 일반 밥은 사람이 먹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씹어 먹지 않습니까? 저작 기능 이빨이 있기 때문에 미생물들은 큰 이빨이 없어요. 그래서 씹어 먹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효소와 미생물들이 충분히 작용하거나 미생물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충분히 익혀주는데 그걸 호화라고 그래요. 호화. 풀호자 델화. 풀처럼 충분히 익혀라. 그걸 호화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익히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쌀 2kg를 찔 때 찹쌀 기준입니다. 찹쌀 2kg를 찔 때는 밥물은 1.7리터를 잡는다. 두 번째, 솥 크기는 20인용 압력솥을 사용한다. 세 번째, 밥을 쪄주는 시간은 반드시 27분을 지켜줘야 된다. 만약에 27분이 지났는데도 압력 신호추가 울리지 않으면 조금 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약불로 놔뒀다가 압력추가 흔들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불을 꺼주시라. 이것만 지켜주시면 고두밥은 무조건 잘 됩니다. 그러면 대략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계절마다 기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압력추가 흔들리는 시간이 좀 차이가 있어요. 여름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4분에서 25분 정도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마지막에서 살짝 흔들리는 정도가 될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손만 보고 있으면 지루하실 테니까 지금 현재 8분 53초, 4초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고두밥이 거의 익을 무렵에 제가 다시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요. 저는 여기서 찌는 과정을 지켜보고 시간이 되면 다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23분, 24분이 다 돼가죠. 23분 55초, 24분 대략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시면 이쪽에 보실까요? 이렇게 김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죠. 소리가 들릴 겁니다. 이때 보시면 죄송합니다. 김이 나오면서 이쪽에 이제 물이 좀 고이거든요.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물이 고인 거 보이시죠? 김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김이 나오면서 조금만 걸어봐 드릴게요. 지금 이제 보셔야 되니까 잠시만요. 네. 자, 지금 현재 24분 40초 지나고 있습니다. 김이 올라오는 게 보이시나요? 좀 영상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보이는데.
보세요. 대략 21분 지날 즈음 되면 조금씩 그 밤 냄새가 틀려집니다. 지금 25분이 지나고 있는데요. 제가 요쯤에서 켠 이유가 그거예요. 밥을 하시다 보면, 고두밥이든 일반 밥이든 하시다 보면 타이머를 켜놓고 한다고 가정을 해도 깜빡하고 타이머를 누르지 않은 경우, 타이머 고장난 경우, 또는 이 압력 단추를 채우지, 이쪽에 이 압력 단추를 채우지 않은 경우 등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지금 25분 35초 지나고 있는데 여기 신호추가 흔들리기 시작하죠.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지금 소리가 들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리가 굉장히 격렬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때 되면 불을 중불로 줄여줍니다. 가스를 화력을 좀 낮춰주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가스 화력을, 가스 기구에만 차이가 있는데 화력을 중불로 줄여줍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지금 26분 30초가 지났죠. 지금 이처럼 이 압력주가 흔들리면 27분 전에 흔들리면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흔들리면 약불로 줄여주고 제가 27분이 되면 정확히 27분이 되면 불을 끄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돼가네요. 불을 끄고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됐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27분 됐죠? 여기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요때 밥이 되는 과정마다 여기를 손으로 이렇게 해서 냄새를 맡아보세요. 왜냐하면 밥이 되는 냄새를 내가 관능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어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타이머를 깜빡하고 타이머 스위치를 안 눌렀다든지, 타이머가 고장이 났다든지, 아니면 요 압력 챔버 아까 말씀 요거를 채우지 않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생기면 조치를 해줘야 되잖아요. 조치를 하려면 내가 밥이 됐을 때 어떤 냄새가 나는지, 어떤 향이 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27분 정도가 되면 어떠냐면 약간 가스레인지, 어느 경우든 가스레인지에 메이커마다 출입이 있기 때문에 약간 밥 냄새가 틀릴 건데요. 이렇게 압력솥으로 고두밥을 짓게 되면, 처음 하시는 분들 27분 딱 맞추게 되면 가스레인지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약간 밥이 누는 냄새가 날 거예요. 그 정도까지 꼭 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숙달이 되시면 이 압력솥으로 하셔도 전혀 눌지 않고 딱 맞게 찌실 수가 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돼요. 누룽지가 이렇게 두껍게 누룽지가 두툼하게 눌어붙는 건 문제가 됩니다. 저는 발효가 되지 않아요. 미생물이 침투할 수가 없고 분해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조금 27분에서 약간 누른밥 냄새가 나는 정도는 어떤 정도냐면, 스텐 솥 맨 밑 바닥에 얇게 막이 형성된 정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실제 해보면 그게 주진이나 주품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술의 색상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향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분해가 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고 나서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약간 늘어도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27분 지나서 불을 껐죠. 끄고 나면 대략 외부 실온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나는데, 대략 15 내지 20분이 되면 완전히 냉각이 됩니다. 쉬운 얘기로 쉽게 고두밥이, 죄송합니다, 냉각이 아니라 뜸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여기는 압력이 빠져요. 그건 이걸 눌러보시면 돼요. 지금은 이렇게 소리가 나. 이거는 지금 아직 압이 차 있기 때문에 저걸 그냥 놔두셔야 됩니다. 대략 시간은 15분 안팎이 됩니다. 그럼 제가 이대로 있다가 15분 안팎이 되면 요 압력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고, 직접 주걱으로 안을 저어서
술떠시 고두밥이 어떻게 상태가 어떤지를 설명을 드리고 요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까지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첫 번째 시간 이제 오늘 강좌를 마무리를 할 건데요. 우선 잠시 후에 고두밥이 자연스럽게 그 압력이 빠지는 시간 동안 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찜솥에 쪄도 찜기나 시루에 쪄도 뜸을 들여주듯이 마찬가지거든요. 자연스럽게 뜸이 드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안에 있는 내부 압력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시간은 15분 안팎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잠시 후에 압력이 빠진 다음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보시는 것처럼 지금 41분 50초가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15분이 경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실까요? 아까 27분에 우리가 불을 끄고 기다렸으니까 37분부터 지금 42분 정확하게 15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가스가 빠졌는지 보겠습니다. 네. 빠졌죠? 지금 빠지긴 했는데 요 빠지는 건 약간 출입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커마다 그 가스프레 환경이 화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또 사계절 기온 변화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딱 몇 분이다 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대략 15분쯤 지나면 전후에 압력이 다 빠진다, 시운에 뜸이 다 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두밥이 다 됐는지 뚜껑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시간은 없으니까 타이머는 치워놓고 우선 압력 챔버를 열고요. 압력솥을 사용하실 때는 항상 압력이 완전히 빠졌을 때 사용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열어보고요. 밥이 된 상태를 보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개봉합니다. 야, 보이시나요? 이 가운데 요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솥의 구조 보면 압력 핀이 빠지는데 안전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증기가 응결해서 떨어진 거 이건 어쩔 수 없고요. 살짝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고실고실한 찹쌀인데도 불구하고 밥이 잘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찹쌀고두밥하고 맵쌀고두밥은 차이가 있어요. 맵쌀고두밥은 여기다 쪄도 굉장히 고실고실합니다. 왜냐면 찹쌀고두밥은 약간 찐득한 느낌이 있고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점성이 있는데 그래서 찹쌀을 얘 눈에는 전미라고 했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진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우리 이제 지금 오늘 주제는 전통주 압력솥으로 한 번에 끝내기였으니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27분간 마른 쌀을 씻어서 두 번 이렇게 그 양손으로 비벼서 마찰력을 이용해서 씻어준 다음에 쌀뜨물이 빠지도록 깨끗이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헹궈준 다음에 채망에 받쳐서 마지막에 채망에 받쳐서 물기를 빼서 채망에 있는 그 쌀 알갱이 털어 넣고 밥물을 1.7리터를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압력솥을 닫고 뚜껑을 닫고 압력 단추 챔버를 채우고 강불로 시작해서 27분 동안 밥을 짓는데 중간에 대략 아까 25, 6분 정도의 그 압력조가 흔들렸죠. 세게 흔들리면 중불로 줄여주고 나서 27분에 불을 끄면 됩니다. 만약에 그때 그 압력조 어떤 그 외부적인 요인, 그 기후 조건에 따라 압력조가 흔들리지 않으면 약불로 줄인 상태, 27분이 지난 다음에 약불로 줄인 상태에서 압력주가 살짝 흔들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불을 꺼주시면 돼요. 물론 많이 해보시다 보면 이제 밥 냄새만 보고도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셔도 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밥이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27분이 된 다음에 불을 껐고 그 다음에 15분이 지난 다음에 압력이 빠진 것을 확인한 뒤에 여기서 압력이 빠진다는 것은 안에 있는 내부 압력이 빠지는 것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뜸이 든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반 밥이나 압력솥 라면을 끓일 때는 이걸 이제 다 끓었으면 바로 이거 개수대, 그러니까 싱크대에 넣고 위에 수돗물, 찬물을 틀어주면 금방 식힐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충분히 호화, 풀처럼 끈적끈적하게 미생물이 쉽게 분해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익혀주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압력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됐으면 여기서 이제
요 주방문을 말씀드릴게요. 찹쌀 2kg, 마른 찹쌀 2kg 기준에서 누룩은 약선 누룩을 사용합니다. 약선 누룩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누룩을 사용하시면 품질은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예, 저희들이 이 방법은 누룩 박사가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이 방법은 여러 누룩 중에 약선 누룩을 표준으로 기준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또 약선 누룩으로 해야만 주품이 구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약선 누룩 250g을 사용할 거고요. 양조용수 물은 2리터를 사용할 겁니다. 여기서 2리터는 왜 2리터를 사용하냐면, 지금처럼 직접 압력솥에 고도 짓게 되면 마른 고두밥이라고 해서 밑에 산바리를 받치고 물이 닿지 않게 증기로 스팀을 찌는 거와는 수분 함수량, 얘들이 머금고 있는 물량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1리터를 부어주는 거예요. 마른 고두밥을 사용할 때는 1.2리터를 넣어주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면 자꾸 혼선이 오니까 1kg당 1리터, 그러니까 1kg당 1리터, 그러니까 지금 2kg니까 2리터, 계량한 물 2리터를 넣고, 찬물이에요. 끓여서 식힌 찬물을 부어줍니다. 부어준 다음에 여기 주걱을 내 꽂아놨죠. 옮기겠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주걱으로 이렇게 풀어주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살짝 풀어주면 고두밥이 풀려요. 그죠? 풀어지면서 속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보시면 요 정도, 밑바닥은 요 정도 약간 고두밥이 두껍게 한 게 아니라 바닥면에, 자리를 좀 옮겨야 되겠습니다. 바닥면이 약간 누른 정도가 돼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냄새는 아까 말씀드린 약간 누른 정도의 냄새가 납니다. 이 정도 이렇게 돼요. 이렇게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구애받지 마시고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찬물을 부어줬는데, 찬물을 부어준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찬물을 부어주고 다시 뚜껑을 닫아놓고 식힐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이 뜨거운 고두밥, 그러니까 전분과 전분 속에 있는 탄수화물 분자가 틈이 생기는데, 열과 스팀의 물기에 의해서 틈이 생기는데, 그 벌어진 틈이 벌어진 걸 호화라고 그래요. 그 사이로 찬물을 부어주면 얘들이 틈이 벌어졌다는 건 뭔 얘기하는 건가요? 뭘 의미하는 건가요? 모세관이 형성됐다는 얘기거든요. 그 모세관의 원리를 이용해서 찬물을 부어주면 이 고두밥들이 찬물을 다 빨아들여요. 이거는 고두밥을 그냥 그대로 펼쳐서 멍석위에든 아니면 그 대망이든 어떤 망사든 펼쳐놓고 고두밥 식힌 다음에 물을 부어주면 나중에 똑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술떡에서. 그거를 미리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상태로 됐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고두밥은 이 정도가 되면 되는 거고요. 아주 지금 잘 됐습니다. 최상의 고두밥이 됐고요. 이대로 주걱은 여기다 꽂아 놓습니다. 설거지하는 게 괜히 물 낭비되고 품 낭비가 되니 꽂아 놓습니다. 꽂아 놓은 다음에 바로 뭐를 하냐면 뚜껑을 덮어 놓는 거죠. 뚜껑을 덮어서 이렇게,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이 이제 됐습니다. 뚜껑을 덮어 놓고요. 이 상태로 식히면 돼요. 언제까지? 옛날에 대냉, 차게 식을 때까지 기다려라. 술을 담으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고두밥을 잘 찌는 거. 두 번째, 고두밥이 충분히 실온으로 손을 댔을 때 온기가 안 느낄 때까지 식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 따뜻할 때 술을 안 치게 되면, 잘못하면 술이 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 놓고 식히시면 되는데, 제 경험으로는 뭐 급할 게 없으면 하루 정도만 식어요.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무슨 신경 쓸 게 없어요. 근데 나는 하루 후에 어떤 일정이 있어서 시간이 안 된다, 오늘 꼭 처리해야 된다면 아까 말씀 요속 그대로 싱크대, 주방용 싱크대에 넣고 수돗물을 틀어 놓으세요. 압력단지 채운 다음에. 그러면 계속 물이 흘러가면서 물의 낮은 온도 때문에 식고, 여기서 이제 기화가 되면 식고 해서 빨리 식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시간이 여유가 있으시면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놔두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면,
한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오늘 고두밥 쪄서 고두밥을 처리하는 것까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2강에서 뭘 할 거냐면 누룩을 넣고 술을 만드는 과정 보시면은 야, 이게 이렇게도 술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됩니다. 되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제목을 전통주라는 이름도 그렇죠. 전통주인지 민속주인지 토속주인지 가래주인지 가양주인지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곡물 발효제라고 합리적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곡물 발효제 양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자 첫 단추에 해당하는 고두밥 찌는 과정, 압력수로 고두밥 찌는 과정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혹시 궁금하실 테니까 마침 제가 대부분 술 한 번에 다 처리하고 마는데 요즘에 이제 사과 와인도 담고 또 다른 술 담아놓은 게 있고 해서 발효통이 여러 개가 있는데 꽉 찼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꽉 찰 때는 뭐 꽉 찼다고 담아야 할 거 안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일은 나누면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그 전통주 양조법에서 덧술과 밑술과 덧술로 나누는 방법인데 부득이 이제 상황이 그래서 압력솥을 이용해서 밑술을 담아놓은 게 있어요. 지금은 제가 요게 요 압력솥에다가 2kg를 가지고 직접 여기서 술 담을 거기 때문에 2kg를 가지고서 할 거기 때문에 이걸 했는데 그거는 밑술용 맵쌀 침짐이라고 해서 물에 담궈서 발효시킨 쌀을 1시간 동안 물기를 뺀 다음에 고두밥을 쪄서 직접 누르고 술 담은 거예요. 밑술용으로 담았지만 내내 같은 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다면 그 위에 덧술을 할 걸 예정을 해서 이제 누룩량이 조금 더 들어갔을 뿐인데 아무리 첫 과정이라고 해도 궁금하실 테니까 여기다 담으면 술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잠시 후에 이제 제가 다른 압력솥에 해놓은 거를 가서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담아놨던 거의 이건 내일쯤 덧술이 하면 맞을 거예요. 내일 오후쯤에 하려고 타이밍 시간을 정해서 해놓은 건데 진행 상황 원래 할 때는 뭐 이렇게 열어보질 않는데 소개 차원에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요거는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요거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요 높이가 굉장히 조금만 얼마 남지 않았죠. 양이 많아서 그래요. 3kg 한 겁니다. 3kg. 맵쌀 이게 침짐이 단양법이라고 해서 침짐이 그러니까 맵쌀이든 찹쌀이든 마른 쌀을 그냥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누룩 박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물에 담가서 발효를 시켜 사용을 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주풍이 좋아지는 경향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안정적으로 양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양조를 술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맵쌀 이번에 새로운 술을 만들기 위해서 맵쌀과 찹쌀의 적정 비율을 테스팅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는 맵쌀 3kg를 물에 불려서 3, 4일 정도 저희 그 백년나무 발효공방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밴드에 보면 자세히 올려놨습니다. 3, 4일 정도 지나서 이제 발효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젖산 발효가 되거든요. 발효가 되기 시작하면 그걸 바로 물을 빼서 1시간 동안 물을 빼서 고두밥을 요 압력솥에 그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물량만 조절해주고 밥을 지은 거예요. 지은 다음에 그대로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대로 식은 다음에 여기다 물을 붓고 아까처럼 주걱으로 저어준 다음에 다 식고 나면 위에 누룩을 뿌려줍니다. 그 다음에 좀 기다렸다가 한번 섞어주고 또 한번 기다렸다가 섞어주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싹 위아래를 전부 뒤집어서 골고루 섞어주고 밥알이 뭉친 것만 없도록 손 쓰지 않고 주걱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뚜껑 닫아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3일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찹쌀 같으면 이틀이면 됐을 텐데 맵쌀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늦어졌고 지금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내일 저녁쯤에 여기다 같이 이제 찹쌀 고두밥을 쪄서 비율대로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끓는 거 보이시죠?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요 20인용 압력솥, 그러니까 내부 치적이 부피가 11리터 되는 20인용 압력솥에서는
누룩 박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룩 박사가 사용하고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약선 누룩 기준으로 약선 누룩을 사용해서 술을 빚을 경우에 총 3kg까지 빚을 수가 있습니다. 3kg를 빚게 되면 나오는 술량은 대략 정상적으로 발효가 돼서 제대로 술이 익으면 6리터 안팎이 나옵니다. 아까 4kg 했을 때, 2kg 했을 때 4리터 안팎이 나온다고 했던 건 비율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누룩 사용에 대해서는 여러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약선 누룩은 아주 특별한 누룩 중에 하나예요. 그거는 제가 발효인문학이라는 저희 책에서 병배론이라고 하는 저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누룩 이론을 바탕으로 만든 누룩인데요. 시간이 되면 나중에 차츰차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요 술 담는 방법을 소개해드렸고, 그 과정 중에서 첫 번째 고두밥을 아주 쉽고 간편하게 찌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마침 똑같은 방법으로 술을 담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걸, 소개를 해드리는 거로 이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작년에 누룩학과, 전통 누룩학과라는 그 과정에서, 그 대학 과정에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어서 평생 가지고 갈까 하다가 이제 오픈하기 시작한 누룩 제조법이 있는데, 그 제조법을 저한테 교육을 받으시고 전수를 받으시고 누룩을 만들어 술을 빚으신 분들이 이건 누룩이 혁명이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한번 흐뭇하기도 하지만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자랑할 건 당연한 건 당연한 거니까요. 아마 누룩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제가 늘 자연 발효, 생활 발효를 주창을 해왔었는데, 지금 이렇게 압력솥으로 한 번에 하는 방법, 또는 제가 요즘에 이제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는 예전에 그 단양법과 중양법 중에서 대표적인 그 중양법의 대표적인 그 명주 중에 하나인 석탄주나 호산춘 같은 경우를 두 번, 원래 주방문대로 두 번이나 세 번에 담지 않고 한 번에 딱 끝내서 담는 석탄주 단양법, 호산춘 단양법을 만들게 된 것도 다른 건 없어요. 옛것을 무시해도 안 됩니다. 입고 출신이라고 했거든요. 옛것으로 들어가서 새롭게 나와라. 벚꽃창신. 근본적인 원리에 따르되 거기에 묶이지 말고 새로운 걸 창출해내라. 그게 문화 발전의 원동력인 것 같고, 인류의 그 진화 혹은 진화의 과정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지향하는 바가 생활 발효, 자연 발효다 보니까 늘 이게 새롭게 방법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는 강의를 디자인을 할 때 인문학에 나와 있는 첫 꼭지를 가지고 시작을 할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경험이 없다 보면 소통이 안 될 것 같아서 우선 못 하시더라도 그대로 따라 하시면 정말로 맛있는, 이렇게도 술이 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맛본 전통주 중에 정말 최고의 전통주를 담을 수 있구나 하는 자부심도 드리고, 기초 경험치도 선물해 드리기 위해서 이 과정을 하는 거니까요. 첫 번째 전통주 압력솥으로 한 번에 끝내기가 이제 1강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내친김에 석탄주 단양법, 호산춘 단양법까지 압력솥을 한 번에 하는 걸 하고, 네 번째로서는 제가 이제 완성한 주방문 중에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던 게, 우리 전통주는 왜 경쾌하고 산뜻하면서도 기품 있는 주품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만든 약선춘이라는 술이 있습니다. 오늘 독특한 방법인데 거기까지 1차적으로 공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원래 구성했던 강의를 진행해 드릴까 합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뭐 크게 장비빨 필요 없어요. 그냥 평소 생활 주변에 있는 것들, 우리 주방에 있는 것들, 거기 한두 가지 필요하다면 압력솥은 필요하겠죠. 압력솥은 작은 게 없으니까. 만약에 없으시면 작은 솥에 하고 이런 들통이나 이런 데 사용하셔도 됩니다만, 기왕 하시는 거니까 요건 하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없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나중에 고두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고두밥에 대해서는 끝나고 나면 다시 또 별도로 해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한 걸음에 천리를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우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기본부터 차근차근 해서 기본적인 양조 원리를 근거로,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강의를 진행해 나갈까 합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제가 그 맛배기를 올려드린 영상도 예전에 영상도 있었지만 이번에 첫 강 시작인 만큼 잘 따라하셔서 맛있는 그 술 빚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난번 그 영상에서 약속을 드렸던 게 있어요. 명절 때, 설 명절 때 드실 수 있는 술을 빚을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더불어 시작하는 겁니다. 이대로 하시면 아마 내일쯤 제가 여기 다 고두밥이 실 거니까 내일 저녁쯤, 오늘이 1월 23일 새벽 4시 20분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마도 내일 오후 2021년 1월 24일 10시 전이면은 다 냉각이 식지 않을까 싶어요. 안 되면 뭐 식히더라도 내일 저녁에는 올려드려서 바로 술을 빚는 과정까지 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늦은 새벽이지만 여러분들 오늘도 변함없이 아름다운 품길 쾌면하시는 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